의견대로 주사파 종북 좌파들이 지금 대한민국 체제 전복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의힘도 결코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 이번 계엄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역시 선지자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1천만 조정변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은 영적 지도자의 말씀 아래 똘똘 뭉쳐서 이 기회에 주사파 종북 좌파들의 체제 전복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4.19 5.16 혁명에 이어서 1천만 국민혁명을 완수하자는 이분의 명령, 이제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이자 하나님의 명령이 됐습니다. 5,300만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혁명의 장 4.10 부장선거 진실규명 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부산 갈매기들이 많이 왔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벽척 간두에 놓인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가 건져내기 위하여 금번 토요일 날 우리가 1000만을 가문광장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부산대에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자, 우선 이번 토요일 날 개최되는 국민혁명대회, 거기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끝났습니다. 끝났어.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계엄령을 그렇게 선포했는가? 이것도 전국 계엄도 아니고 딱 원포인트, 투포인트 이 계엄을 명령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국회의사당. 두 번째는 어디냐? 이 공수부대원들이 더 국회보다 더 많이 간 숫자가 어디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계엄령을 한다고 할 때는 원래 과거에 보면 또 상식적으로 새벽 2시에 해야 되거든요. 새벽 2시에 이 계엄령을 내려야 국민들이 다 잠자는 사이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게 군인의 세상이 되었네. 전체 다 동네 골목 군인들이 딱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계엄령을 하는데 밤 10시 25분에 하는 거야.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선언문이 10시 25분에 선포가 되니까 이게 뭐냐? 국민들 보고 다 알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재명 보고 다 알으란 얘기야. 그리고 국회에서 미리 준비하라고. 이래서 윤석열은 천재입니다. 천재.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엄령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정치에도 천재가 돼서 천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보니까 국회에 진입한 공수부대도 이것도 트릭이고 결국은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선관위 압수수색을 했는데 YTN에서 보도한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선관위에서 지금 박스를 들고 나오는 거야. 자, 보십시오. 보여요? 보여요? 결국은 선관위에 저 박스를 왜 들고 나오느냐?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자유통일당이 원했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하여, 아니 검사들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먼저
또 이름 잊어먹었어. 뭐야? 감사원. 감사원은요, 대한민국의 개인, 단체, 교회,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집단에 대해서는 감사원들은 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일단은 우리가 하도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500명의 사인을 받아서 감사원에다가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부조화 변호사님을 중심하여 500명의 서명을 받아 500명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감사원 직원들이 가서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도 헌법 단독 기관이야. 니들한테 조사받을 수 없어.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선관위는 무슨 뭐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알고 있던 거야.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원이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선관위가 수용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령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들이 종편을 비롯하여 방송 3사, KBS, MBC, SBS를 비롯해서 좌파 유튜브를 비롯하여 전체 지금 언론들이 윤석열에 대하여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기치느냐? 계엄령은 실패했다. 그리고 계엄령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계속 그렇게만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에 그 발표한 그 육성에 이 내용은 어떤 언론사 하나도 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99%의 국민들이 윤석열 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 원문을, 이 영상을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추면서 뭐라고 말하냐? 윤석열은 실패했다. 심지어 윤석열은 탄핵감이다. 계속 이따위식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종편과 KBS, MBC, SBS, 좌파 유튜브가 전혀 이 영상은 안 보죠. 숨겨요, 숨겨. 왜? 국민들을 사기치려고. 이 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국민들의 40%가 넘어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60%는 아직도 안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식 이 영상을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식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로 뭐냐? 반국가 세력을 단칼에 해치우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놈들은 대한민국에 살면 돼야 안 돼요. 이번에 이 계엄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됩니다. 반드시 이놈들은 싹 잡아다가 깜빵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왜 대한민국에 사느냐 이거야. 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식 외에도 평소에도 계속 끊임없이 반국가 세력에 대하여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제1번이 누구냐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이석연? 이석연이가 누구야? 이석연하고 이놈이 지금 선동하는 이걸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자,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일개 당 대표가 내전 상태란 말을 하면 돼요, 안 돼? 결국 이것은 뭐냐? 연결시켜 보면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을 광화문에서 새로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암호입니다. 암호. 내전 상태로 가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재명 이놈이 지금 5번째 했는데 첫 번째는 남대문 앞에서 서울역 앞에서 선동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원들도 다 안 오고 얼마 왔냐? 12,000명밖에 안 왔어요. 내가 그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재명은 탄불 꺼졌다. 왜? 그렇게 민주당원들이 많은데도 12,000명밖에 안 왔거든. 2차 집회는 몇 명 왔느냐? 10,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3차 집회는 몇 명 왔냐? 7,000명으로 줄어들었어. 4차 집회 때는요, 창피해가지고 아예 연설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이놈은 이미 벌써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2심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러니까 이재명의 운명은 이미 끝난 걸 알고 지가 살 길은 뭐냐? 광화문을 내전으로 몰고 가서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을 혼돈의 대한민국으로 몰고 가서 일으켜서 그 틈을 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결국 대통령을 하겠다 하는 이 바로 신호탄이 내전으로 몰고 가겠다, 이따위 뜻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국민을 무시해도, 아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속아요? 아니 이재명의 내전에 참여할 것입니까? 이재명을 빨리 체포하여 감방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으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검찰이 압수수색하거나 수사를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초강수인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 계엄령으로 이 모든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거한 모든 인사들, 국가의 지도자들을 다 탄핵으로, 세상에 조금 전에 말한 감사원 원장이요, 지금 현재 탄핵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그리고 장관, 국방부 장관도 탄핵한다 그러고, 이게 무조건 다 탄핵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이 선포의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도저히 계엄령이 아니고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계에 이런 유사한 예가 없었고 건국 후에 오늘 같은 이런 위기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을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 계엄은 잘못했다. 심지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느냐. 세상에 한동훈 쪽에 속한 이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요, 뭐라 그러냐, 고발을 해서 출입국 관리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이요, 출입국 관리를 시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사법 처리하여 다시 박근혜처럼 탄핵시키려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로 탄핵을 당할 때 그때는 광화문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1천만 대군의 광화문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당 대표가 되어 있는 한동훈 이놈이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협박을 해서 앞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한남동에서 조용히 쉬고 있으면 자기가 총리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지 두 한씨가 자기가 다 국정을 운영한다고. 아니 한동훈이가 기자회견 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그 말을 듣고 한동훈이 보고 이것이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국정농단. 기가 막힌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한동훈 이놈하고 이재명 이 두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사실은 전국에 다 계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방사단 중에서 예비사단 이거 다 동원해야 되고, 수색에 있는 30사단 다 동원해야 되고, 공수부대도 일개 대대를 동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계엄령입니까? 공수부대요, 황 장군님 어디 가셨어요? 공수부대가 몇 개나 있어요? 전체 전국에 예? 열 몇 개라고 이렇게 또 암호를 또 이게 또 비밀 누설니까 내가 까버릴 거야. 13개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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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부대를 다 동원을 해야 계엄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가 안 하고 공수부대 중에서 1개 대대만 동원했고, 그 중에서 표적지가 국회를 터는 척 하면서 공수부대원들이요, 세상에 국회를 봉쇄하라고 파송된 공수부대가 저 뒷문을 열고 국회의원들 보고 들어가라 그랬어. 들어가라고. 이게 계엄령입니까? 결국은 목적지는 딱 한 곳이었습니다.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이것을 털으려고. 그래서 윤석열이는 천재다 이거예요. 천재. 우리가 그동안에 4월 10일 총선 이후로 우리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우리 애국 우파들은 끊임없이 주장하기를 뭐라 그랬냐, 부정선거를 조사해달라.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 끊임없이 우리는 주장했고, 왜냐하면은 부정선거가 확실한 것은 왜 그러냐. 자, 이제 담임이가 만든 영상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거는요, 장일 목사님이 부산에 직접 와서 수도 없이 틀어줬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부정선거가 있었나 없었냐. 부산에 어느 지역에는 빵표야, 빵표. 아니 이렇게 여기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빵표 나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빵표 찍었어?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할 때에 구호는 28청춘으로 했어. 28청춘이 뭐야? 지역구는 2번을 찍어라.
국민의힘 정당 후보를 찍으라 이거야.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유통일당 때문에.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 28 청춘 몰라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 앉아있어. 다시 28 청춘 알아요? 그러면 8은 뭐냐? 8은 자유통일당을 찍으라. 그래서 하나씩 나눠서 가지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2번은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특별히 부산, 경북, 대구 싹쓸이 했습니다. 싹쓸이 했는데 세상에 이 한동훈 이놈이 배신을 때린 거야. 배신을 때렸단 말이야.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통령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 아니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동훈이가 대통령하고 싸우면 이거는 선거 망치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돌렸습니다. 자, 한번 이 다빈이가 만든 영상을 여러분 잘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선거에 사기를 당했는지 여러분이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들어봐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재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투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라 말라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 만세! 그러면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상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으면요 대통령이 아니지. 왜? 우리가 끊임없이 사회수석을 불러서, 내 담당이 사회수석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초상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내가 가서 10초 하면 악수했어요. 그때도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의 직무인 그 석동현 변호사님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그 문상을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또 언론을 통하여 절대로 가족장으로 할 테니까 조문국은 안 받는다 이렇게 방송이 나와서, 근데 석동현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당연히 와야죠, 광화문 대표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석동현 변호사님이 안내를 딱 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을 딱 만나고 했는데 서서 10초에 10초.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내가 대통령한테 10초 사이에 뭔 말을 했을까? 몰라요? 여기 보니까 영이 어두워. 내가 보니까 내가 이랬어요. 광화문이 있으니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그랬어요. 우리는 대통령님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님은 짧게 한마디예요.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님하고 둘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이요. 그 후로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어요. 없는데 윤석열이가 왜 정치 천재냐 하면 우리가 만든 이 영상을 다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공수부대가 여의도에 간 사람은 270명밖에 안 갔고 저 성만이를 털로는 300명이 갔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고도의 쇼를 한 거예요. 고도의 쇼를.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실제 목적지는 뭐냐? 성간이를 털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간이 털로 들어갔으나 실패했다. 박스에 저 가지고 나온 것도 빈 박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국가 이 정보기관 국정원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선거를 북한의 해킹이 가지고 논다는 걸 알고 국정원에서 7번 성간이를 털었어요. 국정원에서 털었습니다. 털었는데 세상에 6번 털렸고 방어된 것은 한 번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 그때 국정원이 성간이를 털 때 이미 그 안에 있는 서버 내용 모든 거 국정원이 가지고 왔을까 안 가지고 왔을까? 자 여러분 세게 박수하세요. 조금 전에 이미 벌써 국정원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 전체 내용을 다 털었던 거예요. 그때 이번에도 성간이를 공수부대가 간 것도 이것도 쇼한 거예요. 쇼한 건데 조금 전에 뉴스가 나오기를 뭐냐, 국정원의 포렌식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분야의 면도칼, 내가 별명을 면도칼로 지었어요. 차길 목사님이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밝혀냈는데 차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